뭐 여러 몇 가지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위키스 프리컨디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요 타입의 일종의 뭐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first order 포뮬라를 받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묘사하는 포뮬라를 받고 프로그램 받아서 코드를 받아서 프리컨디션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 바디 스테이트먼트 S가 있을 때, 그리고 포스트 컨디션 F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포스트 컨디션 F의 S에 대한 프리컨디션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일단 이 S가 시퀀스일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인 경우는 그냥 리커시브하게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F가 F의 S1에서 Sn의 시퀀스다 그러면은 S1에서 Sn-1까지의 위키스 프리컨디션 WP인데 Sn에 대해서 하나 처리한 걸로 포스트 컨디션을 넣어준 상태로 이제 재규적으로 정의되는 거고, 이제 아토믹한 두 개만 고려하면 되죠. 우리 프로그램이 CFG 형태로 바뀌었을 때 인스트럭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사이먼트랑 어쌘. 먼저 어쌘션 같은 경우는, 자, 직관적으로 이게 실행된 다음에 F가 성립을 하려면 프리컨디션으로 어떤 게 성립을 했어야 얘를 실행했을 때 F가 성립할 것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프리컨디션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C imply F가 이미 성립을 했으면 이게 성립을 했다고 쳐봅시다. C imply F라는 이 임플리케이션이 성립을 했다. 그러면 assume C를 하면은 C가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이 S를 먼저 얘가 성립한다고 합시다. 프리컨디션으로. 거기다가 C가 이 assume에 의해서 C가 추가적으로 성립하면 우리가 F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F가 성립하기 위한 프리컨디션은 C imply F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우리 여기서 직관적으로 했지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경우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와서 A가 5보다 작다를 갖고 와서 요 C 얘를 또 갖고 와서 imply로 연결하면 이게 프리컨디션이다. true죠. 어사인먼트는, 자, 포스트 컨디션 F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성립을 이전에, 이 어사인먼트를 하기 전에 성립을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얘가 성립을 한다고 해봅시다. 포스트 컨디션에. 근데 우리가 어사인 V라는 변수에다가 E라는 익스프레션을 값을 어사인했어요. 그랬더니 F가 성립한대. 그러면 뭐가 성립을 했어야 되냐면 지금 이 어사인먼트의 의미는 변수 V의 값을 E의 값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수의 값을 바꿔놨더니 F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F에서 이전에 이미 그게 성립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F에서 변수 V의 값을 2로 치환했을 한 이 포뮬라가 성립을 애초에 했었어야 V에다가 2를 어사인 했을 때 F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런 뜻입니다. 요거랑 같은 노테이션이에요. V의 F에서 변수 V의 값을 V를 2로 치환해라.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이걸 한번 보면, 여기를 갖고 이게 F니까 F에서 이 X의 값을 이 오른쪽 RHS로 바꾸라는 얘기. 그러면 이게 성립을 했으면 X를 X 플러스 1로
바꿨을 때 f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컨디션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WP라는 위키스트 프리컨디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래서 WP라는 오퍼레이터 트랜스포머를 정의를 했고 함수를. 자, 그러면 verification condition을 만든다 그랬죠. 어떤 모든 베이직 패스가 이렇게 있어요. 베이직 패스 프로그램 베이직 패스들을 셋으로 쪼갰고 모든 베이직 패스들을 각각의 베이직 패스들을 VC로 바꿔줍니다. VC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이걸로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G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스트 컨디션이죠. 포스트 컨디션에서 시작해서 이 중간 코드를 위키스트 프리컨디션으로 프리컨디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컨디션이 성립하기 위한 프리컨디션을 찾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이 되겠죠. 거꾸로. 거기서 이게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프리컨디션으로 준 이 f가 얘를 임플라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리컨디션이 G를 역으로 실행해가지고 프리컨디션 쪽으로 바로 코앞까지 갖고 온 애를 임플라이 한다는 얘기는 실행했을 때 F가 성립하는 프로그램 스테이트에서 얘네 코드를 쭉 실행했을 때 얘가 M 프라임이 됐다면 이 M 프라임이 G를 만족하거든요. 항상 모든 M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implied implication을 VC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VC가 valid한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모든 베이직 패스마다. 그래서 partial correctness를 증명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베이직 패스로 쪼개고 각각의 베이직 패스를 VC로 변환한 다음에 모든 그 각각의 모든 VC들이 다 밸리드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밸리드하지 않다. 그러면은 뭔가 스펙에 오류가 있거나 코드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호화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호화 로직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VC를 요런 노테이션입니다. 노테이션. 요 임플리케이션을 요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걸 뜻하는. 그리고 뭐 다른 뭐 페이퍼나 다른 책에서는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직 패스 이렇게 생겼다. 프리컨디션은 x가 0 이상인데 x1 증가했더니 x1 이상이 되겠죠. 자, 이거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VC로 바꿔보면 포스트 컨디션에서 얘를 프리컨디션 구해보면 이거고 그게 요 프리컨디션으로부터 임플라이 될 수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WP에는 이 오른쪽을 여기다가 갖다 끼우는 거니까 x-1이 1보다 크다니까 정리하면 0보다 크다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가 x가 0보다 크다가 돼서 항상 성립하는 밸리드한 포뮬라입니다. 예제를 하나 두면은 뭐 이렇게 생긴 베이직 패스가 있다 하고 중간에 코드가 S1, S2, S3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이제 VC로 바꾸려면 이걸 계속 만들어야죠. F가 G의 S1, S2, S3에 대한 프리컨디션, 위키스트 프리컨디션.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그 오퍼레이션 두 개 정의한 거 그대로 기계적으로 바꾼 겁니다. 뭐 하나만 볼까요? 얘는 S3를 S1, S2에 대해서 하는 거고 S3에 대해서 위키스 프리컨디션을 찾아주면 되죠. S3는 이거고 어사이먼트니까 이 오른쪽을 RV를 오른쪽으로 갖다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 요런 게 나옵니다. 얘를 이제 F가 얘를 임플라이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론 나오는 VC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G3에 주면 밸리드하다고 알려줄 거예요.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개 그 어사이먼트랑 그리고 어숨에 대한 위키 스플릿 컨디션을 정의해 봤는데, 우리 예제 프로그램에 보면 어레이도 다루잖아요. 어레이. 근데 어레이는 그 어레이 어사이먼트를 다룹니다. 이런 식의 x가 이제 어레이일 때 이제 E1은 인덱스고 E2는 그 인덱스 E1 인덱스에 어사인할 값인데, 이거를 이 어레이 어사인먼트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프리 컨디션을. 예를 들어 앞에서 여기서 이 v는 이미 expression이 아니고 변수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이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적용할 수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얘부터 한번 봅시다. 자, 뭐 이런 어레이 어사인먼트가 있다. x의 인덱스 i의 값을 y로 바꾼다. 근데 포스트 컨디션이 xi에서 z였대. 그러면 앞에서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 뭐가 성립을 해야 되나요? xi에다가 y를 어사인했더니 xi가 z가 됐다.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y랑 z가 같았어야 저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y랑 x, z가 같았으면 이게 성립하겠죠. 어사인먼트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사실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해도 이 v를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보고 적용해도 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 xi를 이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y 이퀄 z가 되니까 이 룰을 적용해도 뭐 되는데,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히. 지금 이 얘가 같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이제 아래를 보면 xi가 y다. 근데 이걸 실행했더니 xj가 z가 됐대요. 그러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일단 그 어사인먼트 룰을 적용할 수가 없죠. 다르니까 일단 생긴 데가 다르니까 일단 적용 자체가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이 x를, 자 우리가 이게 f가 성립을 이 어레이 어사인먼트를 한 다음에 f가 성립을 하려면 이 전에 뭐가 성립하면 되냐면 이 f에서 이 어레이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렇게 바꾼 f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에서 이 x 어레이를 이렇게 바꾸는데 업데이트한 거죠. 어레이 x의 인덱스 E1을 값 E2로.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요게 F고, 요 F에서 X를 뭘로 바꾸냐면
그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 어레이 어사인먼트 하기 전에 만약에 어레이 x의 i번째 인덱스의 값을 y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j를 읽었을 때 만약에 z가 성립을 했다면, 만약에 그게 성립을 했다면 x의 i에다가 y를 어사인한 다음에 우리가 j를 읽으면 z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어레이 어사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레이 자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레이 시오리에서 썼던 그 노테이션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사실 기계적으로 하면 되죠. 저 위에 공식이 있으니까 저 위에. 어쨌든 아이디어는 어사인먼트랑 같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거예요. 앞에서의 어사인먼트, 변수 어사인먼트랑 아이디어는 같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성립을 했으면, 그러니까 x에다가 이런 업데이트를 한 어레이에서 내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성립을 했으면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수업 우리 숙제 코드에 가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이 익스프레션에 이런 걸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 어레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얘가 어레이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 노테이션을 뜻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얘는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는 익스프레션이에요. 우리 신텍스가 이 콘크리트 신텍스가 지원하지 않는 익스프레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VC를 제너레이트 할 때만 등장하는 익스프레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웨이 어사이먼트까지 발표받고,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앞으로 실행해도 되고 뒤로 실행해도 되고 뭐 같은 거라고 했는데, 위키스 프리 컨디션을 정의해서 우리 지금 그 역방향으로 포스트 컨디션을 프리 컨디션으로 바꿔가지고 VC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정방향으로 순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심볼릭 엑스큐션을. 걔를 스트롱기스트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SP. 보통 사실 정적 분석이 뭐 다른 이 프로그래밍 베리피케이션 빼고 테스팅이나 정적 분석에서는 이 SP를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이 스트롱기스트 포스트 컨디션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0인 상태에서 우리가 x를 x 더하기 1 하면 상태가 x가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실제 실행해서 굳이 이거를 임의의 값, 랜덤 값이 된다라고 실행하지 않잖아요. 이 랜덤 값을 1을 포함하지 하니까 더 제너럴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정방향으로 실행할 때는 가장 구체적인 값으로 실행을 합니다. 역방향으로 할 때는 가장 제너럴한 값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였다. 1 인크리멘트 하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지 않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순방향으로 실행할 때는 가장 구체적인 스테이트를 찾는 게 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좀 더 익숙할 거예요. WP 그 백워드로 실행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돼 있다. y가 3보다 작았다. 그러면은 y에 2 곱하기 y 6보다 작. 굳이 이거를 y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한 사람 없겠지. x가 0보다 작다. 작은 상태에서 x는 x 더하기 y를 했어요. 그러면 x가 음수니까 음수에서 y를 더한다. 그러면 포스트 컨디션을, 가장 구체적인 포스트 컨디션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되죠?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x가 음수니까 x 더하기 y 하면 y보다 작아지겠죠. x가 음수니까. 이거 실행하면 가장 정확한 형태로 표현하면 x가 y보다 작아진다. 자, true. 그러니까 임의의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a가 5보다 작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5보다 작다. b가 5보다 작다에서 시작해서 a가 b보다 작다를 추가적으로 가정하면 b가 5보다 작으니까 a도 5보다 작겠죠. 자, 요거를 한번 기계적인 룰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볼릭 엑스큐션 하는 것이 기호 실행하는 겁니다. 기호 실행. 자,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를 x는 x 더하기 보통 어떻게 실행하는 게 가장 쉽냐면 이 올드 x 지금 x의 값이 자기 자신을 써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죠.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호 실행할 때 어떤 변수 x에 예전 값에다가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예전 값을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이 프리컨디션에서도 x를 프라임을 붙여줘요. 그래서 보통 프라임 붙어있는 변수들은 올드 값을 대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짓는 겁니다. 저희 스태틱 식으로 쓰는 것처럼 뭐 비슷한 거죠. 네. 다시 얘기해서 이름을 바꿔준다. 옛날 값을 옛날 x에다가 이름을 바꿔주고 이 자체를 end로 추가해줘.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추가하면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언셋이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x 프라임이 x 빼기 1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돼. 나가 이퀄을 빼고 자, 그래서 어사인먼트에 대한 룰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어사인먼트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v equal 이 형태의 어사인먼트인데 이 2가 이 안에 v라는 변수가 프리 베리어블로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익스프레션일 때 그리고 이 프리컨디션으로 주어진 f에도 v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 이 f에서의 v랑 e에서의 v를 새로운 이름으로 리플레이스 한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플레이스하고 프리컨디션 적어주고 end로 이 어사인먼트를 equal로 바꿔서 assert를 한다. 거기다가 지금 뭐 existential quantifier 붙였는데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사실 이 v0가 새로운 이름이면 실제로는 항상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 그러면은 퀀티파이어 안 붙이는 안 붙이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거니까. 만약에 굳이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안 하고 항상 v0로 하겠다 그러면 항상 붙여줘야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ssume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sequence는 앞에서부터 S1부터 하고 나머지 제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n보다 큰 상태에서 i는 i 플러스 k를 한다. 그러면 먼저 리네이밍을 하고요. 이거 뭐 무시해도 되고 리네이밍을 합니다. 여기서 i를 i0로 바꾸고 여기서도 이 익스프레션 right hand side에서 리네이밍하고 F에서도 리네이밍하고 그리고 LHS에다가 이퀄로 만들어주고 이때 I0는 새로운 변수입니다. 글로벌리 프레시 베리어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i0가 i 빼기 k고 그게 n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동일한 거죠. 한 가지 example 더 보면은 SP 뭐 이런 상태에서 assume하고 증가한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하는 거고
옆에 거 해보면 그냥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뒤에 거 하면은 이름 리네이밍하고 어설트 해주고 정리하면 이제로 없앨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G3가 하는 겁니다. 이거 SMT 솔버가 여러분들이 existential quantifier를 넣어가지고 포뮬러 주면은 거의 대부분 엘리미네이션 할 수 있으면은 다 제거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자, 그래서 이 VC를 SP를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베이직 패스가 있으면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F에서 시작해서 S1 through SN에 대한 SP를 구해서 그게 G를 임플라이 하는지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화 트리플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모든 베이직 패스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verification content VC 이게 valid하다는 걸 보이면은 이 프로그램이 주어진 스펙을 만족한다는 거를 보인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제 4의 1번은 이걸 확인해가지고 얘가 모든 거에 대해서 확인되면은 이 theorem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true를 리턴해라.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파절 커렉트니스를 보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토탈 커렉트니스로. 그래서 파절 커렉트니스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난